금값이 또 사상 최고라. 불안하니까 닥치고 금.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금값이 장난 아닙니다. 지난 8월 12일에 국제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2,504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8월 16일 현재입니다.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2,538달러까지 갔습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죠. 금값이 오르는 것을 보면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오릅니다. 고공행진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난 5월 20일에 2,072.9달러였거든요. 그러던 것이 뭐 계속 올라갑니다. 8월 12일에는 2,504달러까지. 그리고 지금은요 2,538달러까지. 금값이 진짜 미쳤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예, 사실 여러분 금값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위기 때 올라가거든요. 위기가 있으면 금값이 올라갑니다. 5월 쇼크 때도 위기 때 올라갔잖아요. 723.9%나.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위기 때 올라갔습니다. 예, 코로나19의 위기 때도 위기 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말입니다. 뭐 정부도 위기도 아니라고 그러고 미국 경제는 나홀로 호황이라고 하는데 금값이 이만큼 올라가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위기라는 뜻입니다. 물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들이는 것도 있어요. 예, 여기에다가 중동의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중동의 전쟁은 이스라엘 하마스가 평화협상을 타결을 하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담판 결렬됐거든요. 다시 카이로에서 담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평화협상의 진전이 잘 안 돼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좀 더 전쟁의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여기다가 러시아군은요. 러시아 본토 지금 침략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계속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러시아 지역에 우크라이나 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결국 전쟁을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이 크니까 금을 사자 금을 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중국에서는요. 경제가 워낙 무너지니까 다른 거 믿을 수 없다. 위안화도 못 믿겠다 이거예요. 금 사는 게 최고다. 전부 다 중국에서는 부자들이 금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여러분 콩알만한 금 있잖아요. 금알갱이. 예, 금알이라고 이야기하는 콩알만한 금이 중국에서는 유행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침체에 대한 공포는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계속 사상 최고 사상 최고 사상 최고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금값이 미쳤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다가 3,000달러 간다는 이야기도 이제 헛말이 아니게 생겼습니다. 그만큼 금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난리도 아니죠. 이러니 말입니다. 우리 시장의 금값도 많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갑니다. 국내 금값이 지난 7월 17일에 46만 4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3.75g입니다. 한돈입니다. 한돈. 한돈에 46만 4천원. 팔 때는 40만 2천원. 8월 16일 현재는요. 45만 4천원 살 때, 팔 때는 40만 1천원이지만 이제 국제금값이 대한민국에도 날이 밝으면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적용이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국내 금값도 고공행진에
동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2023년 1월에 32만 원이 2024년 7월에 46만 원이 됐으니까 금값이 폭등한다. 이 말도 틀리는 말이 아닌 거죠. 실제로 돌반지 하나에 51만 3천 원입니다. 돌팔찌 두 돈입니다. 101만 8천 원이에요.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금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일단 사고 보자. 금값이 사상 최고치인데 그래도 사고 보자. 금은 사상 최고치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보자는 거죠. 안전자산. 부자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중에 주식, 채권, 부동산 이렇게 포트폴리오 중에 금이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한 자리.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지금 같을 때 비싸든 안 비싸든 포트폴리오 차원으로 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그야말로 주식시장의 쇼크가 계속 왔었잖아요. 그때마다 금은 툭툭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가격에 연연하지 마라. 내 포트폴리오가 채워진다면 금을 사는 게 낫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해요. 우리처럼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돈도 넉넉지 않고 주식 한 주 저축 두 주 저축하는 것도 쉽지 않은 판에 무슨 금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산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면요. 금을 사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산군에 편입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금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금을 어떤 금을 사시겠습니까? 금 사는 것도 여러 가지잖아요. 일반적으로 금은방에 가서 금반지 사고 금팔찌 사고 금목걸이 사고 이거 말고요. 투자로 말입니다. 투자로는 뭘 사시겠습니까? 지금 투자는 일반적으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가지 방법.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세금도 피하고 수수료도 줄이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 투자하는 건 4가지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가장 편한 게 KRX 금시장에서 금통장 만드는 거예요. KRX가 한국거래소잖아요. 여기서 금을 살 수 있는 건 거래 단위가 1g 단위입니다. 1g. 1g 단위를 살 수 있고요. 여기는 증권사 온라인 수수료 0.3% 내외만 내면 세금이 그렇게 없어요. 양도세 없고요. 부가가치세 면제됩니다. 실물로 꺼낼 때 이때가 이제 문제죠. 실물로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물로 꺼내면 이때는요. 이제 수수료도 붙고 좀 붙습니다. 그런데 투자로 하고 투자로 끝낸다면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릴 때마다 KRX 금 투자가 좀 우리에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은행에 골드뱅킹이 있습니다. 은행의 골드뱅킹은 거래 단위가 굉장히 작아요. 0.01g입니다. 와 진짜 작죠. 통장 매매 기준율로 1%고요. 실물은 매매 기준율의 5%가 거래 수수료입니다. 거래 수수료가 있습니다. 또한 매매 차익의 배당 소득세 15.4%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물 거래의 경우에 5% 수수료를 내잖아요. 이 경우에는 실물 인출이 가능합니다. 배당 소득세를 냈으니까 특별하게 다른 돈은 내지 않습니다. 금펀드도 있습니다. 금펀드. 뭐 ETF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이거는 상품별로 굉장히 상이하고요. 이건 선취 수수료가 있습니다. 운영 보수료도 있고요. 매매 차익의 배당 소득세 15.4%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물 인출이 불가합니다. 금펀드는요.
그러니까 실물 인출이 가능한 게 KRX하고요. 예. 은행 골드뱅킹의 실물 거래한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바입니다. 골드바. 골드바는 최소 투자 단위가 10g이에요. 당연히 거래 수수료 있고요. 부가세 10%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매 차익의 비과세예요. 실물로 당연히 사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맞는 검 투자법은 어느 건가요? KRX에 검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행에 골드뱅킹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검 ETF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골드바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저는 다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지금 금에 대한 것은요. 예, 지금 시장에 접근성이 좋은 것을 선택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어느 거든 나에게 필요한 거라면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골드바는 보관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여세를 예, 쉽게 말하면 덜 낼 수도 있는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골드바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골드바를 선택을 하든 어떤 것을 선택을 하더라도 지금 같은 이 시기에는요. 위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가격에 연연하는 것보다가 포트폴리오 자산군으로 넣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1년간의 금값이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사고 있어요. 중국도 사고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게다가 경기 침체가 중국 같은 경우는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가들이 금을 사들이자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장은요. 점점 더 금값에 대한 상승 욕구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도 봅니다. 그렇게도 봅니다. 물론 저는 이 와중에 금을 저는 사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도 저는 아니기 때문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출 정도로 뭐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거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언젠가는 금도 포트폴리오에 넣을 겁니다. 경제가 위기일 때 금값은 올라가지만 경제가 안정기에 들면 금값은 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 떨어졌습니다. 오일쇼크 때 이후에도 떨어졌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떨어졌죠. 코로나19의 위기 이후에도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올라가다가 저는 어느 정도 시점에선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졌을 때 저는 금을 조금 자산군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한진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자산가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자산가 분들은 저는요. 굳이 금값이 비싸다 안 비싸다 그런 거 상관없이 나의 포트폴리오의 한 분야로 저는 금에 대한 것도 매수해 두는 것도 좋겠다. 그 말씀도 저는 올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했던 이야기예요. 계속했던 이야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금이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자산가들은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거든요. 또다시 주식 왕창 무너지면 어떡해요? 블랙 프라이데이나 블랙 먼데이처럼 또 무너지면 어떡해요? 채권시장 대학살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해치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말입니다. 당연히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포트폴리오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금을 살 수밖에 없다.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굳이 말입니다. 굳이 아니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왜 사?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요. 너무 위험하고 때문에 가격에 연연하지 말고 위험을 리스크를 회피한다는 그 수단으로
금을 사는 것도 저는 좋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